자, 오늘 아침에 여러 기사를 보면 여야 대치에 지금 나라 살림도 계획을 못하는 단계다. 경제 위기 닥쳤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대립만 하는 여야.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여 눈을 돌려 밖을 봐라. 경제, 국제 정치, 민주주의 위기 등 세계적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포퓰리즘까지 민주주의를 침식시키는데 한국 정치 위기를 직시하고 각성해야 된다. 자, 제가 진작 제 책에서 뭐라 했습니까? 대공황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포퓰리즘이 몰려들고 있다. 자,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 포퓰리즘의 시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관심이 없었죠. 자, 이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세계 경치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이고 포퓰리즘이 득세해 가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서해 피살과 대장동 수사에도 지금 중도층이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권의 지지율 딜레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32.9로 지난주보다 0.2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재명을 계속 떡을 만들고 있는데도 윤석열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1% 하락해서 35.3이었는데 중도층으로만 좁히면 지지율이 28.7이라는 거예요. 갤럽에서 중도층의 윤석열 지지율이 18,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라는 거예요. 중도층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즉, 야권이 대선 패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 내부에 이런 지지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여당에서는 결국은 경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 측이든 이 대표 측이든 다 구속돼도 집권당과 정부가 경제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손 안 들어준다라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집권당 쪽에 더 쏠릴 거다. 그래서 야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도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묘안을 찾지 못하면 총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 어제 원내대표 주호영이가 문 형사 책임이 있다고 피해갈 수 없다고 서욱 구속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는데 설사 문까지 구속되고 이재명이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윤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아무리 야당과 정격을 요란하게 두들겨도 경제 위기가 감춰지질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거리에서 지금 좌파 패거리들의 촛불 시위에 맞춰서 반대로 우파들의 지금 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때가 21세기인데 지난 20세기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거리에서 좌우파가 대립하던 모양새. 지금 100년 전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럴 때 거리 시위 때로 지금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도 한심하거니와요. 자, 결국은 이 사정, 문재인과 이재명을 집어넣어도 거리 시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도 결국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윤 정권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윤 정권 책임이냐? 웃자라고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윤 지지자들이 이런 거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집권하면 경제 위기조차도 어떻게 되었든 집권한 쪽에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만들려면 윤 정권이 집권 초부터 문이 이렇게 만들었던 경제 위기를 전부 파헤치고 까발리고 책임 전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을 할 때 권력을 즐기기에 급급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참 지나서 그런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기도 이제 똑같이 만기 연장, 탕감, 그리고 이자 상한 유예 등을 하고 이제 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까지 윗돌 빼서 아래 공구는 행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하는 모습, 그간의 6개월 동안 기득권 재벌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한다고, 심지어 플랫폼 규제 완화한다고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반도체 얼마나 떠들었고, 건설업 얼마나 떠들었고, 현대차 그 미국 배터리 보조금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실용성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거시경제 비상점검회의를 한다면서 왜 재벌들 CFO를 불러가 앉혀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관하면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감세해주고 면세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건설붐 일으키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하나도 안 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피상적으로 윤 정권이 기득권을 위한다라고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 형성됐고요. 지금도 윤을 지지하는 30% 안팎의 강경한 수구 보수층 말고는요, 나머지는 윤이 기득권을 지지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물론이고 이재명 지지자는 물론이고 그 이재명 지지자의 지금 한계가 한 35% 안팎쯤 된다고 보면 그 나머지 한 35%도 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윤 정권이 사정한다고 해서 올라온 지지가요, 20%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한 10% 아니면 7, 8% 정도 올라온 보수의 지지 회복. 이재명이 좋아지니까 보수가 박수친다. 이 문재인으로 칼날이 향하니까 보수가 박수친다. 그것이 딱 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 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사정으로서 그리 시위에서 좌파를 진압한다 쳐도 결국은 그 지지는 30% 초반, 국민의 3분의 1에 미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윤 정권에 기대하고는 달리 윤 정권이 30% 후반, 40%까지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3분의 1 수준이 거의 최고치고, 자,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밑으로 확 까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될 타이밍이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 최고치가 낮은가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 정권이 기득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임 이후에 펴왔다. 그거 하나로 훅 가버린 사람이 영국의 트러스 아니에요? 자, 영국의 트러스가 의기양양하게 등장했다가 44일 만에 까버린 게 영국의 지금 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지 않고 고소득층과 기업의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주겠다라는 황당한 이론을 팬 거예요. 아마 레이건 대처식의 공급주의 경제학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먹혀들기는커녕 순식간에 거센 저항을 맞이하면서 44일 만에 쫓겨나는 최단 총리의 비애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국민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경제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먹고 살게 해준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중들의 이중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무슨 정의를 원하고 공정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서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악마, 배부른 부리가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중은요, 배고픈 정의보다 배부른 부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바입니다. 자, 그래서 윤 정권이 소수 상류 1%를 위한 경제 정책을 방향 전환 못하면
경제 위기는 내년 초에 온다는 건 이제는 옛날에는 저만 말했지만 이제는 동네 똥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 정권이 경제를 막을 식견이 없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경제 위기를 맞이할 건데, 자, 그럼 똑똑한 사람이 오면 위기를 맞이 안 할까? 황장수 네가 해봐라. 네가 하면 위기를 맞이 안 할까? 제가 해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만 이렇게는 안 하지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국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문 정권이 경제를 얼마나 망쳤는가도 고백하고, 파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탕감해주고 감면시켜주고 이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그때 땜방질로 경제를 운영하지 않겠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국민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또 일정하게 부도 위기가 발생하고 환율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오는데 국민들과 함께 국가가 앞장서서 극복해 가도록 하겠다.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민의 생존적 위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경제 위기를 막는 것과 지금처럼 윤처럼 말을 하면서 경제 위기를 막는 것은요,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어제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를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한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자도 나름 선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처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최소한 시간을 벌면서 몇 달만 버티면 자기가 살아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윤이 추락을 해서. 그래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대목에서요, 윤이 판단 잘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까지 목이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이걸 몰랐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